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왜 어떤 사람은 몇 년 만에 재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과 치료에만 의존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내 운명을 바꾸는 걸까 하고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의 식탁 위에서 암세포를 굶겨 죽이고 몸을 되살리는 5가지 기적의 무기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해법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암과의 싸움에서 종종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을 떠올리지만 이 말이 과연 가장 무서운 적과 맞서는 현실의 전장에서도 통할까요? 같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사람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2년 만에 재발하고 다른 한 사람은 15년 동안 건강하게 삶을 이어갑니다. 이 극적인 갈림길을 만든 힘은 값비싼 약이나 최첨단 장비만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탁 위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채소가 좋고 생선이 유익하며 마늘이 도움이 된다는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가르는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지,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지키는지, 그리고 그 실천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사이 빈틈은 커지고 암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일본의 한 자조 공동체는 10년이 지나도 95%에 이르는 놀라운 생존을 기록했는데 그 비밀은 기적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반복된 올바른 선택과 습관이었습니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태도의 전환입니다. 식사는 치료를 보조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면역을 지휘하고 대사를 조율하며 유전자의 스위치를 좋은 쪽으로 돌리는 주도적 변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5가지의 핵심 식품과 그것들이 공통으로 지닌 생물학적 기준을 차근차근 다루겠지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하나의 결심입니다. 오늘의 한 끼가 내일의 몸을 바꾸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모여 장기적인 생존 곡선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고 불필요한 두려움과 혼란 대신 검증된 근거와 지속 가능한 실천을 향해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시작되지만 회복은 식탁에서 완성됩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약이 아닌 음식으로도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기 몸의 언어로 설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설득은 거창한 결의문이 아니라 오늘 한 끼의 구성과 한 번의 조리, 한 모금의 더 나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암과 맞서는 데 있어서 기적의 식품이라 불리는 5가지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영양소가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학적으로도 분명한 5가지 기준을 충족하며 인체의 방어 체계를 다층적으로 강화합니다. 첫째, 이 음식들은 후천적으로 유전자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암의 원인 대부분은 선천적 유전자 결함이 아니라 유전자의 스위치가 잘못 켜지고 꺼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데 올바른 음식은 나쁜 스위치를 끄고 좋은 스위치를 켜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세포 수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둘째, 이 음식들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최강의 전사입니다. 인체 면역력의 70%가 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으며 발효식품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을 요새처럼 단단히 지켜 암세포가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이 음식들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통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손상을 막습니다. 암과 노화는 같은 뿌리를 가진 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곧 암과의 전쟁에서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넷째, 이 음식들은 자연 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를 활성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NK세포는 인체가 가진 가장 날카롭고 신속한 살상 무기로 암세포를 끊임없이 추적하며 직접 파괴하는데 특정 음식은 이 세포의 활동을 몇 배로 강화해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이 음식들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항염증 효과를 발휘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염증이 줄어들면 세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이 원활히 공급되고 동시에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 환경이 차단됩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음식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인체의 방패이자 칼날이며 생존을 위한 궁극의 무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 대표적인 5가지 식품을 하나씩 살펴보며 왜 그것들이 일본 환자들의 놀라운 생존율을 이끌어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버섯입니다. 버섯의 진정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에 숨어 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면역체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NK세포를 활성화하여 끊임없이 암세포를 추적하고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연구에서는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베타글루칸을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간 전이율이 40%나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나고야 대학의 장기 연구 또한 유방암 환자 240명을 5년 동안 추적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버섯을 꾸준히 먹은 환자의 생존율이 32% 높았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을 가르는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버섯의 종류 가운데에서도 밀집버섯이나 해차가버섯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매우 높아 왕과 같은 대접을 받지만 일상적으로 구하기 쉬운 표고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역시 충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 방법인데 베타글루칸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끓이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포벽이 무너져 체내 흡수가 더 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이나 밥, 볶음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표고버섯과 새송이 버섯을 넣고 들깨가루를 풀어 끓인 국은 맛과 영양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또 팽이버섯과 표고버섯을 볶아 현미밥 위에 올려 간장을 살짝 뿌리면 간단하면서도 면역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한 끼가 완성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하루 생버섯 약 100g으로 이는 표고버섯 4개나 팽이버섯 반 봉지에 해당합니다. 매일 이 정도의 양만 꾸준히 먹어도 몸의 방어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암세포는 점점 더 몰려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암이라는 적을 향해 날아가는 직격탄이며 매일 식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바다에서 온 생명의 방패, 바로 해초입니다. 해초의 힘은 단순히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차원을 넘어 암세포 자체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후코이단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테네 대학의 실험에서 간암에 걸린 쥐에게 후코이단을 투여하자 종양 크기가 60%나 줄어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성분이 건강한 세포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 자살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갖지 못한 정밀한 살상 능력입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또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여 환경오염물질과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독소를 빨아들이듯 흡수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특히 요오드가 풍부하여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바로잡아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튼튼히 하고 알긴산은 중금속까지 배출해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김 또한 뛰어난 항암력을 지니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연구에서는 김 추출물이 위암세포 증식을 70%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무기를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고기 대신 두부를 넣고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은 담백하면서도 항암 효과가 뛰어난 최고의 식사입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 육수를 낸 뒤 국이나 찌개에 활용하면 깊은 맛과 함께 강력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데친 미역과 버섯을 참기름과 마늘에 묻히고 두부를 곁들이면 밥상 위에서 손쉽게 항암 반찬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신선한 해초 기준 약 100g, 즉 국 한 그릇 분량에 해당합니다. 이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을 지켜내는 방패이자 적을 향해 겨눈 칼날입니다. 바다의 선물이자 수천 년 동안 장수마을의 비밀이 되어온 해초를 식탁 위로 불러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암과의 싸움에서 강력한 아군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발효된 콩식품입니다. 우리의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력의 본부이며 인체 면역세포의 70%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빈약해 평균 500종에 불과하고 이상적인 수준인 4,000종과 비교하면 면역 요새가 붕괴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면역 체계는 무너지고 항암제와 면역 치료의 효과마저 약화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연구에선 같은 항암제를 투여받더라도 장내 미생물이 풍부한 환자는 치료 반응률이 78%에 달했지만 빈약한 환자는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이때 장내 미생물 군대를 다시 세워주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발효된 콩식품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청국장은 특별한 존재로 서울대학교 연구에서 청국장 추출물이 위암세포 성장을 77%, 대장암세포 성장을 76%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나토의 억제력인 11%와 15%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 비밀은 발효 과정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청국장은 30여 종의 미생물이 함께 발효를 주도하지만 나토는 단 하나의 균주만으로 만들어지기에 면역을 강화하는 폭과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리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청국장 찌개를 끓일 때 절반은 처음부터 넣어 팔팔 끓이고 나머지 절반은 국물이 식어 약 40도 정도가 되었을 때 넣어야 효소와 항암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떠올리지만 시중 김치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발효 콩식품에 비해 항암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발효 두유 요거트는 또 다른 훌륭한 대안으로 우유 요거트와 달리 종양 성장을 자극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없으며 안전하게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를 공급합니다. 직접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데 무가당 두유에 발효 스타터를 넣으면 집에서도 손쉽게 강력한 무기를 갖출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한 큰 숟가락, 즉 작은 찌개 한 그릇 분량이며 무가당 두유 요거트는 하루 2그릇까지 가능합니다. 숟가락 하나하나가 장내 군대를 보충하는 벽돌이며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생존을 지켜내는 성벽이 됩니다. 발효 콩식품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무너진 면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엔진입니다. 네 번째 무기는 바로 들기름과 아마이뉴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막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세포는 굶주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암세포에게는 오히려 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시들어가고 암세포는 산소 부족을 틈타 무제한 증식하는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상황을 뒤집는 열쇠가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며 특히 식물성 오메가3이 핵심입니다. 터키 앙카라 대학의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어유에서 나온 오메가3을 섭취한 그룹은 암 위험이 2배 증가한 반면 아마이뉴에서 나온 오메가3을 섭취한 그룹은 위험이 23% 감소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의 본질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들기름 또한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 의과대학에서 대장암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들기름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5년 생존율이 28%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무기는 동시에 연약합니다. 들기름과 아마이뉴는 열에 매우 민감하여 가열하면 항암 성분이 쉽게 파괴되므로 반드시 냉압착 방식으로 짜낸 제품을 선택하고 요리가 끝난 후 음식에 뿌려 먹어야 효과를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현미밥에 들기름과 간장을 살짝 넣어 비벼 먹으면 훌륭한 항암식이 되고 들기름 한 스푼과 식초, 다진 마늘, 소금을 섞으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샐러드 드레싱이 됩니다. 또 무가당 두유 요거트에 아마이뉴 한 스푼을 섞으면 부드러운 크림 같은 질감이 되어 체내 흡수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루 권장량은 두 기름을 합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다른 음식으로 지방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으며 단지 한두 스푼의 추가만으로도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면역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릴 수 있습니다. 들기름과 아마이뉴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세포를 되살리는 빛이자 염증을 잘라내는 칼날이며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5번째 무기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자연 항암제,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12만 명을 20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채소를 200g 이하로 먹은 사람과 800g 이상 먹은 사람 사이의 암 사망률은 무려 47% 차이가 났습니다. 단순히 채소 섭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절반 가까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소가 같은 힘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그 선두에는 십자화과 채소, 즉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가 있습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은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겨냥해 스스로 파괴하도록 유도하는 지능적인 암살자 역할을 합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새싹 추출물을 방광암 세포에 주입했을 때 72시간 안에 암세포의 85%가 자멸했고 건강한 세포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또 시금치의 엽산은 재발을 막는 방패가 되어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엽산 수치가 높은 그룹은 대장암 재발 위험이 39% 감소했습니다.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역시 암 환자의 생존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연구소 조사에서는 당근을 주 5회 이상 섭취한 대장암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5년 생존율이 34% 높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하루 800g의 채소를 꾸준히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시아인의 경우 하루 400g, 즉 2줌 가득한 양으로도 생존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조리법입니다. 갑작스러운 대량 섭취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채소 주스를 물에 희석해 하루 100ml 정도 마시고 몸이 적응하면 차츰 늘려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차가운 체질이라면 따뜻한 채소 수프가 더 적합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을 함께 끓여 소금을 살짝 넣으면 면역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약이 됩니다. 케일과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사과, 레몬즙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는 비타민C 흡수율을 3배나 높이며 맛과 효과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단, 채소 주스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30분 이상 몸을 움직여 당분이 근육으로 소비되도록 해야 암세포가 에너지를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하루 2줌의 채소, 한 잔의 주스, 한 숟가락의 수프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암세포의 심장을 겨누는 화살이 됩니다. 3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며 녹색 채소는 결국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최후의 무기임을 증명합니다. 마지막 8번째 부분은 5가지 기적의 식품을 넘어 암 환자들이 매일 부딪히는 현실적인 질문과 더불어 반드시 지켜야 할 황금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일은 먹어도 되는지, 붉은 고기는 허용되는지, 요거트를 섭취해도 안전한지와 같은 고민을 품고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 겉보기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숨은 과당이 암세포의 연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유방암 수술 후 매일 사과와 바나나 주스를 마신 한 여성 환자는 석 달 만에 작은 종양이 다시 발견되었는데 이는 과당이 암세포 성장을 부추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일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딸기 1컵, 납작 복숭아 2개, 오렌지 2개 정도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붉은 고기 역시 무조건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체력 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곡물 사료로 키운 소고기가 아니라 목초 사육 소고기의 안심이나 채끝 부위처럼 기름기가 적은 부분을 선택해야 하며 그래야만 오메가6의 염증 요인을 피하고 오메가3과 CLA 같은 유익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요거트 또한 공장식 젖소의 우유로 만든 제품은 종양성장인자인 IGF가 많아 위험하지만 목초 사육소의 우유로 만든 그릭 요거트라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적의 대안은 발효 두유 요거트로 전환하는 것이며 집에서도 무가당 두유와 스타터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식단 변화가 환자에게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고 암이 번성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내므로
모든 변화를 단계적으로 서서히 적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끊기 힘든 음식 3가지를 정해 당분간 유지하고 그 대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점차 성공 경험을 쌓으며 나아간 방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는 2해에 걸쳐 조금씩 습관을 고쳐나가 결국 커피와 고기를 거의 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동행과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나친 금지와 강압은 우울과 절망을 낳지만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작은 성취를 칭찬해줄 때 환자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암과의 싸움은 환자 혼자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전쟁이며 따뜻한 연대 속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올바른 음식을 공급받으면 스스로 치유하고 다시 태어날 능력이 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단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의 숟가락 하나, 한 잔의 물, 한 접시의 채소가 내일의 생명을 지켜내는 전환점이 됩니다. 암과의 싸움은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며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끝내 살아남아 웃을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5가지 식품보다 더 강력한 마지막 무기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 한 숟가락,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하는 노년건강은 언제나 곁에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건강한 길을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